네, 뉴스 속 경제 이슈를 심층 분석하고 최신 고용 동향을 살피는 고용브리핑 365 시간입니다. 오늘은 강은나래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초 정부는 하반기에는 대외 여건이 풀리며 경기가 회복세를 탈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다양한 대내외적 요건으로 오히려 경제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데요. 경고등이 켜진 한국 경제 이슈픽에서 살펴봅니다. 네, 올해 초까지만 해도 미중 무역 갈등이 다소나마 완화되고 또 경기도 회복될 수 있을 거라는 긍정적인 전망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불과 몇 달 사이에 많은 여건들이 변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연초 이후부터 이 경고등이 켜지는 속도도 점차 빨라졌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5달 연속으로 경기가 부진하다고 평가했는데요. KDI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는 경기에 대해서 둔화라고 진단을 했지만 지난 4월부터는 부진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자, 둔화와 부진, 어감은 좀 비슷한데 사전적으로는 의미의 차이가 있습니다. 둔화는 단지 느리다라는 의미를 뜻하지만 부진은 어떤 일이나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힘이 붙이거나 활발하지 못하다는 얘기죠. 더 부정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느린 것을 넘어서 경기가 나아지는 것 자체가 무리인 상황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만큼 경기 여건이 3월 전보다 나빠졌다고 판단을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KDI는요, 경제 전문가들을 상대로 경제 전망에 대한 설문조사도 벌였는데요. 조사 결과 대다수의 전문가들이 올해 성장률을 2% 안팎으로 전망했다고 합니다. 자, 이는 지난해 4월 조사 때보다 더 낮은 성장률 전망 수치인데요. 지난 4월에는 전문가들이 올해 성장률은 2.2%, 내년 성장률은 2.4%로 내다봤죠. 불과 4달 만에 성장률 전망을 0.2%포인트 낮춘 겁니다. 아무래도 짧은 기간 안에 경제 전망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바라봤다는 사실이 조금 안타까운데요. 전반적인 경제 환경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갈등, 일본의 경제 보복 등으로 인해서 수출 상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수출의 경우 올해 하반기까지 부진이 지속하고 연간 6.3%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또 국내 실물 경기가 둔화하면서 올해 실업률이 4.1%를 기록하고 기준금리에 대해서는 다수의 전문가들이 올해 4분기에 한 차례 더 인하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네, 전망이 상당히 부정적인데 그렇다면 지금도 이러한 낮은 경제 성장률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 기준으로 전 산업에 걸친 생산량은 1년 전보다 1.1%가 줄었는데요. 투자와 수출도 부진합니다. 6월 설비 투자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했을 때 9.3% 감소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 관련 설비 투자가 크게 부진했습니다. 일본의 1차 경제 보복의 영향 때문에 7월 반도체 제조용 장비 수입액은 44% 감소해서 33% 감소했던 6월보다도 감소폭이 더 컸는데요. KDI는 앞으로도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설비 투자 부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7월 수출량 역시 반도체는 28%, 석유화학은 12% 감소하며 끊임없이 수입과 수출 모두에서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사실 이러한 영향에는 대외적인 요건이 가장 큰 영향을 차지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요, 최근에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와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나라 국내 총 생산이 0.27%에서 0.44%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전망은 일본의 1차 경제 보복, 그러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이 3개 부품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에 의한 영향만을 고려한 겁니다. 우리나라 반도체 생산이 10% 감소한 경우만 가정한 건데요. 즉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전망치는 포함되지 않은 겁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에 화이트리스트 배제까지 포함이 된다면 전망치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뜻인가요? 그렇죠. 더욱이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국내외 43개 기관의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평균값 역시 2.1%였던 지난달보다 0.1%가 더 내린 수준이었는데요. 이 중 스탠더드 차다드, ING 그룹, 노무라 증권 등 10여 곳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경기 전망의 수치가 낮을수록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는 건데요. 투자가 지금보다 더 둔화되고 고용 시장도 얼어붙는 가운데 결국은 경기가 악화하면서 투자와 수출,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현재까지 비교적 낙관적으로 봤던 정부의 경제 전망치도 지금보다 더 낮아져야 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렇네요. 서둘러 경기가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유용한 경제용어만을 쏙쏙 골라 소개하는 뉴워드 시간이죠. 네, 오늘의 뉴워드는 스와트 분석입니다. 자, 스와트 분석은 원래 마케팅에서 쓰는 용어인데요. 기업의 내부 환경과 외부 환경을 분석한 뒤에 이를 토대로 경영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입니다. 미국의 경영 컨설턴트인 알버트 험프리에 의해서 고안됐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스와트는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을 합친 말입니다. 기업 내부 환경을 분석해서 강점과 약점을 찾아내고 외부 환경 분석을 통해서는 기회와 위협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이 스와트 분석은 분석 방법이 간결하지만요. 미래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데 유용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널리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들어보니까 재밌는 분석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스와트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전략을 세울 수 있는 건가요? 저도 한번 시도를 해보고 싶은데요. 네, 여러분들도 한 번씩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주제를 하나를 정하고요.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강점과 약점, 기회, 위협이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각각 살펴보는 건데요. 자, 이후 이 스와트에 따른 다양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 부분의 강점을 살려서 이것을 기회로 삼는 SO 전략이 있고요. 반대로 위협이 될 만한 요소를 피하기 위해서 강점을 사용하는 ST 전략을 쓸 수도 있습니다. 또 약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 뒤에 이를 극복하는 방법을 마련해서 기회로 삼을 수 있는 WO 전략, 반면 위협을 피하기 위해서 약점을 최소화하는 WT 전략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스와트 전략은 단순히 경영상의 전략뿐 아니라 개인의 문제와 국가적인 문제에도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요. 스와트 분석을 살려서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기회와 위협을 잘 판단하고 슬기로운 전략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바로 경제 상황에도 스와트 분석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관건은 얼마나 냉정하고 현명하게 분석해서 전략을 짜느냐겠죠. 이번에 발표된 아픈 경제 전망치가 더욱 중요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현실을 보다 냉철히 파악해서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이 제거되는 사회적, 국가적 전략이 나올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은나래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고용브리핑 365였습니다.